보니까 좀 더 수월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강의 시간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좀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부터 챕터 5를 나갈 거고요. 이 챕터 5에서는 주로 정션에 대해서 배워요. 정션이라 그러면 우리가 주로 PN 정션을 말하죠. P타입 매테리얼하고 N타입 매테리얼이 붙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그에 대한 주로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정션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P와 N이 붙은 게 이제 정션인데요. 사실 이 PN 정션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반도체 소자들이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거는 어디까지나 그 P와 N, 요거를 그냥 붙여놓은 PN 정션. 조금 더 생각해보면 다이오드가 되겠죠. 요 다이오드, PN 정션 다이오드 내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일단 PN 정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프로세스는 사실 PN 정션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제너럴하게 그 다른 반도체 소자들을 만들 때 다 사용되는 방법인데,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PN 정션 챕터니까 PN 정션 쪽에만 좀 포커싱을 해서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일단 뭐 당연히 반도체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세마이컨덕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N타입 세마이컨덕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할 거는 뭐냐면요. 이 표면에다가 인슐레이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표면에 인슐레이터를 만드는데 인슐레이터가 지금 SiO2로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을 시키면 돼요. 산소랑 결합을 시킬 때 열을 가하면 이 표면이 SiO2가 돼서 인슐레이터가 돼요.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은 포토레지스터를 위에 깔아요. 포토레지스트를 쫙 까는데 여기 뭐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포지티브는 빛을 받으면은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거고 뭐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도 있어요. 걔는 빛을 받은 부분만 안 지워지는 거고 반대 개념인데 여기서는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쫙 위에 깔아줘요. 그 다음에 할 거는 그 위에 마스크를 덮어줘요. 마스크는 이런 패턴을 갖는 애예요. 검은 거는 막혀 있는 거고 흰 부분만 뚫려 있는 거예요. 이 마스크를 그 포토레지스트 깔려 있는 거 위에다 놓고 위에서 빛을 쪼여줘요. 그러면은 이 패턴에 그대로 모양이 그 아래쪽으로 통과돼가지고 포토레지스트로 전달되겠죠. 그런데 아까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는 빛을 받으면 제거되는 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포토레지스트에 마스크 패턴하고 동일한 이렇게 모양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포토레지스트 모양 그대로 SiO2 처음에 만들어줬던 거를 제거를 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뽕 뚫려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 N타입 매트리얼에다가 뭔가를 해줄 거예요. 이 밑이 N이에요. 여기에 우리 전체 위에다가 피를 막 뿌려줘요. 막 넣어줘요. 그냥 뿌리는 걸로는 안 되고 적당한 온도를 가해서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디퓨전이라고 하는데 얘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여기는 막혀 있으니까 못 들어갈 거고 여기 막혀 있으니까 못 들어갈 거고 뚫려 있는 부분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도널 아톰을 넣어주게 되면, 아니지, 억셉터 아톰을 넣어줘야죠. 억셉터 아톰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 P로 바뀔 거예요. P로 바뀌게 되니까, P타입 리즌이, P 리즌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뭐예요? N이 있고, P가 있네요. N하고 P가 붙어 있네요. 여기도 붙어 있고, PN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 뒷부분은 이제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이러한 방식으로 PN을 만드는 건데요. 음,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디퓨전이라는 얘기를 아까 잠깐 했거든요. 요거 우리가 그 이전에 배웠던 디퓨전이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앞에서 배웠던 디퓨전은 그 캐리어들이 이동하는 디퓨전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도핑을 할 때의 디퓨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임퓨리티를 박아 넣는 거. 박아 넣을 때 온도를 가해가지고 같이 박아 넣는 거. 디퓨전 용어는 같지만 약간의 개념의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PN 정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디퓨전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보고 가면은 여기서 말하는 디퓨전은 온도를 높여서요. 그 임퓨리티들을 그냥 박아주는 거예요. 그 메테리얼 안에다가. 온도 안 높이고 그냥 위에 뿌려놓으면 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온도를 꽤 높여야 돼요. 그 온도가 어느 정도냐?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800도에서 1100도 정도 올려줘야지 디퓨전이 돼서 그 메테리얼에 다른 도펀트, 뭐 도핑 도너 아톰이나 억셉터 아톰이 들어가가지고 N에다가 P를 만들어주거나
P에다가 N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디퓨전을 통해서 어떻게 Pn 정신이 생기는지 그 생기는 부분만 조금 집중해서 볼게요. 우리가 N타입 매테리얼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N타입 매테리얼, 얘는 N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N타입 매테리얼은 굉장히 균일한 도펀트 아톰의 컨센트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왼쪽에서 억셉터 아톰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표면 쪽에는 농도가 높이 디퓨전이 될 거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줄어들겠죠. 이건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안쪽에는 조금 들어갈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X와 그 컨센트레이션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N타입의 도너 아톰은 균일한 컨센트레이션을 갖는다고 했고 요 억셉터 아톰은 표면 쪽에 가까울수록 농도가 높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낮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는 어느 지점에선가는 억셉터 아톰과 도너 아톰의 콘센트레이션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거고요. 요거 기준으로 왼쪽은 억셉터 아톰의 콘센트레이션이 높고 오른쪽은 도너 아톰의 콘센트레이션이 높아요. 그러면 이 억셉터 아톰의 콘센트레이션이 높은 데는 P가 될 거고 도너 아톰의 콘센트레이션이 높은 데는 N이 될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PN 정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PN 정션을 더멀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볼 건데요. 더멀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면 빛도 안 비춰져 있고 주변에서 포텐셜도 안 가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물체 덩어리들만 있는 거예요. 여기 사실 붙여놓으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일단 이 렉처에서는 마이너한 건 다 무시할 거예요. 처음부터 마이너한 것과 마이너 이펙트까지 다 고려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수식도 복잡해질 거고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리티 이펙트들은 제거하고 아이디얼리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뒤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 이펙트를 다 고려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어순션도 많이 하고 쉽게 생각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정 뭐냐? 요 P타입 매테리얼하고 N타입 매테리얼에서의 그 콘센트레이션이 순간적으로 확 바뀔 수 있다라고 해요. 요게 가정을 해봅시다. 뭐 지금은 NA가 이렇고 ND가 이렇고 여기서 훅 바뀌는 걸로 그렸는데 뭐 어느 게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확 바뀌는 걸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도 뭐 지금 상관없어요. 우리 가정은 얘네 두 개가 정션에서 매우 가파르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어브럽트 정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가정을 할 거예요. 어브럽트 정션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거고요. 여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얘가 이렇게 높으니까 이때만 되는 건가 라고 누군가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 레벨은 그냥 정말 예시일 뿐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션 사이에서 농도가 아주 급격하게 변한다. 이런 가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일단 요 가정을 하나 깔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 붙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수식적으로 막 구성을 하고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좀 정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해요. 그래서 두 개를 붙였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말로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요거 P타입이고요. 요거 N타입이에요. N타입. 자, 얘네가 원래 떨어져 있다가 서로 붙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단 그냥 우리가 그 캐리어의 농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P타입에는 홀의 농도가 높을 거고 N타입에는 홀의 농도가 낮을 거고 P타입에는 일렉트론의 농도가 낮을 거고 N타입에는 일렉트론의 농도가 높을 거예요. 농도 차이가 있네요. 자, 농도 차이가 있으면 뭐가 발생하죠? 디퓨전이 발생을 하죠.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캐리어가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홀이 이동을 할 거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렉트론이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동을 하다 보면 얘네들끼리 만나겠네? 그럼 뭐가 생기죠? 리콤비네이션이 생기죠. 정션 쪽에 리콤비네이션이 생길 거예요. 이게 점점 리콤비네이션이 이렇게 생기다가 어느 시점까지 가서 이렇게 리콤비네이션이 멈추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디플리전 리전이라고 해요. 디플리전 리전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그냥 가정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안에는요, 뭐 나중에 이 가정 다시 볼 거긴 한데, 이 렉처 안에서 다시 볼 거긴 한데, 이 디플리전 리전에서는 안에 아무 캐리어도 없어요. 얘네들이 다 리콤바인 돼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론하고 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 안에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분명히 지금 일렉트론하고 홀이 없다라고 했는데 글로도 보면 뭐 네거티브, 포지티브 차지가 있다라고 그러고 부호로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놨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차지를 가질 수 있는 파티클은 일렉트론 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개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저 도너 아텀인데 일렉트론 하나 준 놈. 왜 줬냐? 코밸런트 본드 하면은 하나 주잖아요. 그리고 억셉터 아텀인데 이 코밸런트 본드 하면 일렉트론 하나 받아요. 그러니까 ND 플러스랑 NA 마이너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차지를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지들은 일렉트론하고 홀하고 비교해보면 움직이지 못하는 애죠. 고정되어 있는 애요. 코밸런트 본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지만 차지를 갖고 있는 애요. 홀하고 일렉트론은 반대죠. 홀하고 일렉트론은 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렇지만 얘네도 그 차지를 가질 수 있는 파티클 중에 일부예요. 그러니까 총 4개가 있고 차지를 가질 수 있는 파티클이 총 4개. 일렉트론 홀 그리고 이 Na-, Nd+. 여기 플러스는 ND 플러스에 대해서 생기는 거고 여기는 NA 마이너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자, 왜 생기냐?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원래 N타입 매테리얼이든 P타입 매테리얼이든 뉴트럴이에요. 중성이에요, N은. 그런데 이 부분은 홀을 잃었어요. 홀을 잃고. 그러면 중성이었는데 플러스 나갔으면 마이너스로 될 거고 여기는 일렉트론을 잃었어요. 원래 중성이었는데 아니 거꾸로 했구나. 여기는 일렉트론을 잃었고 여기는 홀을 잃었어요. 그럼 원래 갖고 있던 거에서 플러스 1을 쓰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 원래 0이었는데 마이너스 1을 쓰면 플러스가 될 거고 이러한 이유로 여기가 ND 플러스 NA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래서 차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디플리전 리전 안에 이 필드가 생기겠구나 라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플러스 포텐셜이 있으니까 이 필드 당연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플리전 리전 안에 왜 이 필드가 생기는지 알았는데 그러면 왜 여기서 멈추나? 디플리전 리전이 더 안 나가고 아니면 더 안 줄어들고 왜 여기서 멈추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뭔가 이퀴벌런트잖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F가 양쪽에서 같을 거예요. 그럼 무슨 F냐? 자, 여기는 홀이 많아요. 여기는 홀이 없어요. 그러면 디퓨전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필드가 있으니까 그 홀을 밀어내는 힘이 있을 거예요. 얘네 두 개가 같으니까 이 지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N타입 쪽을 보면 여기 일렉트론이 많은데 여기 일렉트론이 없어요. 그럼 일로 가고 싶겠죠. 디퓨전 때문에.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으로 밀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할게요. 뒤에서 어차피 다시 말은 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는 거랑 여기서 움직이는 게 넷은 0이에요. 움직이는 게 없을 거라는 건 알아요. 합쳐서 평균적으로. 그러면 아예 일로 움직이는 게 없고 일로 움직이는 것도 없냐? 아니면 이거 두 개 더하니까 이펙티브한 움직임이 안 보이는 거냐? 여러분들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일로 가는 애 있을 거예요. 당연히 디퓨전 때문에 갈 거고 이 필드 때문에 오는 애 당연히 있을 거예요. 얘네 평균 내면 같아서 우리가 평균 움직임은 없다라고 보는 거일 뿐이죠. 얘네 각각은 계속 움직여요. 다시 말하면 디퓨전 커런트는 0이 아니고 드리프트 커런트도 0은 아니에요. 그런데 디퓨전 드리프트 커런트를 합치면 0이 된다라는 거고 이건 뒤에서 다시 볼 거니까 뭐 그렇게 여기서 이해 못한다고 큰일 났다 생각하지는 말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이제 PN 정션을 조금 본격적으로 수식적으로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페르미 레벨에 조금 집중을 해볼게요. 우리가 P타입, N타입 매트리얼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P타입 매트리얼 같은 경우는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즉 컨덕션 밴드와 베일런스 밴드 중간보다 아래에 있죠. 반대로 N타입 같은 경우는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보다 위에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 두 개 붙이는 거예요.
자, 붙였더니 앞에서 디플리전 리진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여기 안에는 캐리어가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고. 자, 그런데 지금 또 보고 있는 게 뭐냐면 thermal equilibrium이에요. 우리가 3장의 마지막쯤에서 뭘 봤냐면 두 개 메테리얼 붙여놓고 thermal equilibrium 상태로 갖다 놓으면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두 개의 메테리얼의 페르미 레벨이 같아진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같아져야 돼요. 같아져야 돼.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완전히 P타입이고요. 이 부분을 보면 완전히 N타입 메테리얼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의 그 밴드 다이어그램은 얘와 동일해야 될 거고요. 가운데 지울게요. 동일해야 될 거고 N타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의 그 밴드 다이어그램은 원래 N타입의 밴드 다이어그램과 동일해야 돼요. 에너지 밴드랑. 이거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는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페르미 레벨은 일정하되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움직이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맞아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에서 한 가지 더 볼 건데요. 이 그림은 일렉트론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로부터 포텐셜을 끄집어내면 부호 바꿔주면서 Q로 나눠주면 되겠죠. 가져오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PN 접합을 했더니 포텐셜이 중간에 생기더라. 사실 포텐셜은 여기 디플리전 리진 안에서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이 포텐셜은 움직이지 않는 차지에 의해서 생겼던 거예요. 저 임퓨리티에 의해서 생겼잖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트인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부르고요. 표시는 V0라고 해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기 보면 No net current at equilibrium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요거 우리가 다 봤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방금 전에 설명한 거기도 한데 net current가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는 없어요. 드리프트 커런트랑 디퓨전 커런트 합친 게 0인데 얘네가 각 모두 0이냐? 좀 헷갈리겠네. 뭐 PN 구분 안 하고 쓰면 드리프트 JP 디퓨전 이게 0이냐? 아니면은 이거는 얘네가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여서 합쳐서 0이 되는 거고 얘네 각각은 0이 아닌 거냐?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얘네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가 마이너스 A, 얘가 A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둘 다 조건을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맞냐? 후자가 맞아요. A거나 마이너스 A.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A, A. 이런 식으로 돼서 0이 맞는 건데 이게 뭐였냐면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디플리전 리전 쪽에서는 이쪽으로는 지금 홀을 생각해 보면 디퓨전 때문에 홀이 일로 이동을 할 거고 이쪽으로는 이 필드 때문에 홀이 이동을 할 거예요. 얘네 둘이 이동하는 게 합쳐져 가지고 0이 되는 거지 이동을 안 하고 이동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 합이 0이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지금 봤냐? 이걸로부터 우리가 수식적인 분석을 통해 빌트인 포텐셜을 구해보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볼 거예요. 아까 뭐였냐면 드리프트 커런트랑 디퓨전 커런트의 합이 0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뭐 홀이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커런트 방향과 홀의 이동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JP 홀의 전류 밀도, 홀의 커런트 덴시티를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 있고 얘가 0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거와 이거가 같아야 될 테니까 같다고 놓고 조금 우리가 수정을 해보면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 이거 이 필드고 이 관계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 했었어요. 요거 dp 오버 뮤 p는 kt over q. 자, 요걸로부터 우리가 얘 관계를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요거 다 고려해보면 이 수식을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분을 적분하면
우리가 built-in potential, V에 대한 값을 결국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앞장 수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dx 날릴게요. 그러면은 왼쪽은 포텐셜에 대해서, 오른쪽은 홀 콘센트레이션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돼요. 자, 요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림이에요. 요 P타입 쪽의 포텐셜을 VP라고 하고, 요 디플리전 리전의 홀 콘센트레이션을 PP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그 N타입 쪽의 포텐셜을 VN이라고 하고, 이쪽의 위치를 그 PN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요 아래 첨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어느 타입 메터리얼에서의 뭐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PP는 홀 콘센트레이션이잖아요. P-타입 세미컨덕터에서의 홀 콘센트레이션이라는 거고, PN은 뭐냐면은 홀 콘센트레이션인데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의 홀 콘센트레이션이라는 거. 그럼 마찬가지로 VP는 뭐냐? 포텐셜인데 P-타입에서, VN은 포텐셜인데 N-타입에서의 포텐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분을 할 건데,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걸 보면, 자, 포텐셜 같은 경우는 VP에서 VN으로 적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VP에서 VN으로, 홀 컨센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PP에서 PN으로 이렇게 적분을 해보면, 이거 여러분들 쭉 계산해보면 이러한 관계를 얻을 건데요. 자,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얘를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했어요. 얘를. 그러니까 Vn-VP가 빌트인 포텐셜이고, 여기다가 우리가 빌트인 포텐셜을 대입을 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빌트인 포텐셜은 결국 이와 같이 얻어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빌트인 포텐셜을 임퓨리티 콘센트레이션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보면 PP는 뭐냐면요. 아까 P타입에서의 홀 콘센트레이션이었어요. 그럼 얘는 다시 쓰면 뭐냐면요. except atom의 concentration이에요. majority carrier니까. 자, PN은 뭐였냐면요. 얘는 N-타입, 메타리얼에서의 홀 concentration이었어요. 얘는 minority carrier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좀 고민이 될 텐데, 다행히 지금 thermal equilibrium 상태예요. 얘는 뭐냐? PN, NN 곱한 거는 NI 스퀘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n, 스몰 n으로 쓰고, pn을 다시 써보면은, nn분의 ni 스퀘어예요. 자, 그런데 nn은 뭐예요? n-타입 메터리얼에서의 일렉트론, 즉, 메이저리티 캐리어. 얘는 라지 nd로 쓸 수 있죠. 도너 아톰의 컨센트레이션.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 요거 이렇게 돼. 요 관계로부터 앞장에 구했던 빌트인 포텐셜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빌트인 포텐셜을 이와 같이 저 임퓨리티 캐리어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인트린식 캐리어 콘센트레이션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빌트인 포텐셜은 어떤 것이 주어졌느냐에 따라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이 소식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만 알아도 서로 유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봐보면요. 요게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빌트인 포텐셜 이퀘이션이죠. 요거 보면은 요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PP는 뭐냐면은 P 쪽에 있는 메이저리티 캐리어예요. PN은 뭐냐면 N 쪽에 있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예요. 그러니까 이 메이저리티 캐리어와 마이너리티 캐리어 반대쪽에 이렇게 얘네들의 비율로 빌트인 포텐셜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많이 되고 이쪽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적고 이쪽의 메이저리티가 캐리어가 크다 그러면 빌트인 포텐셜이 커진다. 결국 이 두 수식은 같은 건데요. 여러분들 뭐 쉽게 이해하겠죠. 어차피 얘로부터 얘 나오고 얘로부터 얘 나온 거니까 그냥 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설명한 것 뿐이에요. 별다른 거 없고요. 그리고 뭐 요거를 지금 P로만 표현을 했는데 N으로도 표현 가능하죠. 왜냐면은 thermal equilibrium 상태에서는 이 조건이 성립이 되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 거는 뭐냐면요. 빌트인 포텐셜이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요 EC 요 두 개 차이에 해당하는 그 포텐셜일 거고 뭐 마찬가지로 EV 차이에 해당하는 포텐셜이잖아요. EC랑 EV는 계속 일정하게 갈 테니까
이게 맞는지 수식적으로 한번 볼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전에 thermal equilibrium 상태에서는 concentration을 이와 같이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는 P였고 뭐 N도 표현 가능하겠지만 뭐 이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이 수식을 우리가 이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수식으로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건데 얘는 pp니까 요 페르미 레벨 대신에 요걸 넣어줘야 돼요. EFP 그리고 PN이니까 그냥 페르미 레벨 대신에 EFN을 넣어줄 거예요. 요거 그냥 쭉 계산을 해봐요. 쭉 계산해보면 이렇게 뭐 쭉 계산까지도 필요 없고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thermal equilibrium 상태니까 페르미 레벨 두 개가 같아야 되고 그 말은 얘와 얘가 같으니까 요거 지워주고 요만큼이 1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Q times VO는 요거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거잖아요. 우리가 포텐셜은 요거 두 개의 차이에 해당하는 포텐셜이다. 같지는 않죠. 이 포텐셜이 에너지는 아닌 그 일렉트릭 필드는 아니니까 여기 곱하기 Q를 해야 되니까 같지는 않은데 요거 두 개 차이에 해당하는 것이 빌트인 포텐셜이다라는 거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디플리전 리전에 빌트인 포텐셜이 생긴다라는 거는 알았는데요. 그러면 이 빌트인 포텐셜에 의해서 생기는 이 필드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 필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이전에 봤던 가정을 조금 다시 한번 더 해봐야 되는데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가정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디플리전 리전 안에는 캐리어가 하나도 없다. 즉 일렉트론과 홀이 하나도 없다라는 가정을 했었어요. 그 가정을 우리가 디플리전 어프릭시메이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캐리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고 모두 다 리콤비네이션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임퓨리티에 의해서 여기 차지들이 있을 건데 이 디플리전 리전의 P타입 쪽의 차지와 디플리전 리전의 N타입 쪽의 차지 얘네 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직관적으로 비교해봐도 같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N타입 메테리얼, P타입 메테리얼 둘 다 뉴트럴이었어요. 얘네 붙였어요. 일렉트론 홀이 생겨서 리콤바인이 딱 됐어요. 근데 일렉트론과 홀은 무조건 1대1로 리콤비네이션이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양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인 만큼 여기가 마이너스일 거라는 거죠. 이 Q-와 Q+는 같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Q+, Q-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요거 우리가 메테리얼이라고 생각하면 3D 물질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그리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애일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애일 거고 여기 면적을 A라고 하면 우리가 이 A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요. 이런 비슷한 거 몇 번 했으니까 제가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더라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단면적 A까지 고려를 해주면 우리가 Q를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얘네 두 개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여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으로부터 이 필드를 구할 건데요. 이 필드를 구하기 위해서는 포화선 이퀘이션을 좀 이용을 해야 돼요. 뒷장에서 볼게요. 자, 포화선 이퀘이션 보기 전에 잠깐 요거 봐보면 요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디플리전 리전의 P 쪽과 N 쪽의 토탈 차지의 양은 같다. 그 내용이에요. 다시 이제 원래 흐름대로 넘어가서 포화선 이퀘이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사실 유도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배울 거고 아마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수식만 이용을 할 건데요. 요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한 지점에서의 이 필드의 기울기를 알면요. 우리가 그 지점에서의 토탈 차지를 알 수 있다. 물론 이 차지가 입실론, dielectric constant, 유전율로 나눠져 있겠지만 여기서 그리고 이 입실론 같은 경우는 실리콘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마이컨덕터를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보아성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P쪽, N쪽의 디플리전 리전을 볼 건데요. 자, N쪽 같은 경우 아까 어떤 차지만 있다 그랬죠? P, N 없어요. 그러니까 일렉트론 홀 없고요. 억셉터도 없어요. 도노 아톰만 있을 거예요. 도노 아톰인데 그게 플러스로 바뀐 놈.
자, 그런데 만약에 모든 임퓨리티가 다 이온화가 되었다고 하면, 아이오나이제이션 되었다라고 하면, ND 플러스는 ND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소니케이션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저 N 쪽에서. P 쪽에서 보면, 여기 마찬가지로 일렉트론 홀 없고, 도너 아톰 없고, 억셉터 아톰만 있는데, 모든 억셉터 아톰이 이오나이제이션 돼 있다라고 하면, 보아소니케이션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부터 우리가 왠지 이제 이 필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분을 하면. 자, 그럼 이제 적분을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차지 덴시티 그림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적분을 한다고 생각하면 일단 P쪽부터 P쪽 생각해보면 이 X에 대해서 적분을 할 때는 요 마이너스 XP0부터 0까지 와야 될 거예요. 마이너스 XP0부터 0까지 이렇게 적분을 할 거고 이 필드를 생각을 해보면 주변에서 이 필드를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요 디플리전 리전 밖에서는 0일 거예요. 그래서 뭔가 쭉 어떤 값이 나왔다가 요 디플리전 리전의 딱 그 정션 부분에서의 최대값이 나올 거고 그 뒤로부터는 다시 감소해서 원래 0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0부터 그 최대값인 E0까지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P 쪽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는 거고 N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0부터 XN0까지 적분을 해줄 거고요. 이번에 이 필드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면 아까 그 우리가 썼던 최대값인 E0부터 0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을 해보면요. E0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E0가 뭐였냐? 지금 최대값일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빌트인 포텐셜, 그러니까 디플리전 리진 안에 빌트인 포텐셜이 있고 이 빌트인 포텐셜에 의해서 생기는 이 필드의 최대값이 요 E0고요. 걔네는 이와 같이 나와요. 얘네 각각 뭐 N타입 쪽에서 P타입 쪽에서 계산한 건데 이 필드가 순간적으로 확 변할 수 없으니까 얘네 두 개가 같을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필드의 최대값을 받고 뭐 최대값을 당연히 이렇게 이 필드의 그래프도 나올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건데 뭐냐면은 디플리전 리전의 위스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이렇게 반도 N타입, P타입 붙여놓으면 여기가 디플리전 리전이었고 얘의 위스를 그러기 위해서 이 수식으로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요거 2로 바꾸고 그러면은 우리가 요걸 V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적분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자, 요거 뭐냐? 적분인데 사실 적분이라는 게 뭐죠? 면적 구하는 거죠. 요 면적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부터 간단히 구할 수 있죠. 가로, 세로 곱하기 2분의 1, W 곱하기 E0 곱하기 2분의 1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인티그레이션 값이에요. 이렇게 바로 나와요. E0 근데 구했죠. 위에서. 요거 갖다 쓸게요. 그러면은 빌트인 포텐셜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자, 우리가 빌트인 포텐셜 구했으니까 그거 넣고 W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W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W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편한 폼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 퍼시티브 쪽, 그 P타입 쪽, N타입 쪽에 토탈 차지 양은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로부터 이 수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디플리전 리전은 이런 관계예요. 위로부터 우리가 xn0를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앞에 수식에다가 이거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w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 w제곱 요거 루트 씌우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바로 앞장에서 설명드렸듯이 빌트인 포텐셜을 뭐 이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빌트인 포텐셜을 여기 집어넣거나 뭐 여기 집어넣으면 결국 우리가 이런 수식으로 W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우리가 그 impurity의 concentration이랑 intrinsic carrier concentration 뭐 온도 정도 알면 depletion region의 width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만 더 보면 요 각각의 그 depletion region의 P 쪽, N 쪽의 그 디스턴스도 알 수가 있는데 요거잖아요. P0 그리고 XP0, XN0인데 당연히 이런 관계가 있을 거고 요거 계산해 보면 이와 같이 나온다.
자, 오늘 배운 거 수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굳이 다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매우 아플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한두 가지만 좀 유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이로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수식들을 파생해 나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정리해보면 우리 주로 PN 정션에 대해서 다뤘고요. PN 정션 내에서 thermal equilibrium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빌트인 포텐셜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이제 그 스페이스 차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배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